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험 해보셨나요? 깊이 자고 싶은데 자꾸 중간에 깨서 피곤함이 쌓이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밤에 몇 번씩 깨다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하지만 새벽에 자주 깨는 것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건강 상태, 그리고 몸의 변화가 숙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밤마다 자주 깨고 숙면을 취하지 못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 6가지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자꾸 새벽에 깨는 걸까? 궁금하셨다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젊었을 때는 깊은 수면 상태가 길지만 나이가 들수록 얕은 수면이 많아집니다. 깊은 수면은 신체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깊은 수면 시간이 줄어들어 자주 깨게 됩니다. 이는 뇌의 신경 활동이 감소하면서 수면의 지속력이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몸이 예전보다 작은 변화에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방 안의 작은 소음, 몸의 불편한 자세,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쉽게 잠에서 깰 수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이 되면 깊은 수면이 줄어들면서 더욱 쉽게 잠이 깨어버립니다. 새벽에 자주 깨더라도 다시 잠드는 것이 어렵다면 깊은 수면 부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낮 동안 충분히 활동하지 않으면 몸이 깊은 잠에 빠지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낮 동안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실 환경을 조절하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너무 추운 온도는 숙면을 방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뇌가 일정한 리듬을 익히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깊은 수면을 늘리는 작은 습관 변화가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밤이 되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멜라토닌이 줄어들면 쉽게 잠이 들기 어려워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늘어납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젊었을 때보다 크게 감소합니다. 밤에도 밝은 조명에 오래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더욱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에서 나오는 강한 빛도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자기 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멜라토닌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나나, 체리,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을 저녁 식사 후에 섭취하면 수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멜라토닌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는 것도 멜라토닌 분비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연광을 충분히 쬐면 밤에 멜라토닌이 더 잘 분비되므로 낮에 햇볕을 쬐는 것도 중요합니다. 멜라토닌을 충분히 생성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는 수면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수면 중에 깨어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수면 중추가 예전만큼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수면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이 많을수록 뇌의 신경 조절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변화도 수면에 영향을 줍니다. 걱정이 많아지거나 신경이 예민해질수록 밤에 쉽게 깨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면 중 자주 깨어나는 것이 반복되면 뇌가 잘못된 수면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습관적으로 새벽에 깨는 패턴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침 전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편안하게 만드는데 효과적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피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낮 동안 적당한 활동을 하면 뇌가 적절한 피로감을 느껴 깊은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뇌의 기능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조절하면 숙면을 돕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을 때보다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일찍 졸음이 오고 새벽에 일찍 깨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신체의 생체 리듬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생체 리듬은 우리의 몸이 낮과 밤을 구분하고 적절한 시간에 졸리도록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리듬이 점점 앞당겨져 저녁에 일찍 졸리고 새벽에 빨리 깨어나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지만 너무 이른 기상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너무 일찍 하거나 밤에 하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녁에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면 너무 이른 취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수면 패턴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너무 일찍 자고 너무 일찍 깬다면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신체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수면 시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녁에 강한 빛을 피하고 따뜻한 조명으로 전환하면 수면 패턴이 조절될 수 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식사는 배고픔을 유발하여 새벽에 깨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과정이 방해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낮잠을 자는 것은 피로를 푸는 좋은 방법이지만 과도한 낮잠은 수면 패턴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긴 낮잠을 자면 밤에 쉽게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주 자면 몸이 낮에도 깊은 수면을 경험하게 되어 밤에는 얕은 수면만 하게 됩니다. 낮잠 시간이 길어지면 밤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의 낮잠은 생체 리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낮잠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낮잠을 너무 늦은 시간에 자면 밤에 쉽게 졸음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낮잠을 자고 나서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더 피곤하다면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려면 낮잠을 일정한 시간에 짧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 동안 활동량을 늘리면 피곤함이 쌓여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이 꼭 필요하다면 점심 이후,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낮잠을 줄이고 저녁에는 활동을 늘리면 생체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낮잠 습관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신체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을 가지면 몸이 피곤해도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수면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면 밤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과 평일의 수면 시간이 크게 다르면 몸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면 뇌가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취침 시간뿐만 아니라 기상 시간도 일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상 시간이 일정하면 뇌가 이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리듬을 학습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피로가 누적되고 낮 동안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하는 활동들도 일정하게 유지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독서를 하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수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명, 실내 온도, 침구의 상태 등이 일정해야 몸이 안정적으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 식사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위장에 부담을 주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면 자는 동안 속이 쓰려서 자주 깨게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몸이 소화를 위해 에너지를 쓰면서 깊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적어도 잠자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콜라, 초콜릿 등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어 각성 효과를 줍니다. 일부 사람들은 오후 늦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몸에 오래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각성 효과가 지속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이 없는 루이보스차, 캐모마일 차 같은 차는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견과류, 요거트 같은 음식은 숙면을 돕는 좋은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와 카페인 섭취를 조절하면 밤에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자주 깰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방광 기능이 약해져서 야간 빈뇨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증상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하면 한밤중에 2번 이상 깨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깨면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지고 피로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기 전 1시간에서 2시간 전에는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에 이뇨 작용이 강한 음료를 마시면 야간 배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뿐만 아니라 알코올도 이뇨 작용을 강하게 합니다.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 같은 음료는 숙면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면 저녁에는 굳이 많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분 섭취를 낮 시간 동안 골고루 분배하면 밤중에 깨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소량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몸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수분 섭취 습관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여 밤에 자주 깨는 문제를 예방해 보세요. 일부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잘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실제로 수면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음이 와서 쉽게 잠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각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새벽에 자주 깨고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수면 중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신체의 수분을 빼앗아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탈수가 심하면 갈증이 나서 밤중에 깨는 원인이 됩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머리가 아프거나 몸이 개운하지 않은 이유도 수면이 방해되었기 때문입니다. 흡연도 숙면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담배 속의 니코틴은 강한 각성 효과를 가지고 있어 뇌를 자극합니다. 특히 자기 전에 흡연을 하면 니코틴이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과 담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수면 중에도 혈압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신체가 안정적으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자주 깨게 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신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혈당이 일정하지 않으면 몸이 불편함을 느껴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야간에 갈증을 자주 느껴 물을 많이 마시고 이로 인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 수면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수면 중에도 심장이 안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면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집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체가 피로를 충분히 풀지 못하고 밤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지 않으면 새벽에 갑자기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당이 많은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을 잘 관리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을 경험합니다. 통증이 있는 경우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불편함을 느껴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 밤이 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만 밤에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뻣뻣한 느낌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으면 자는 자세에 따라 통증이 심해져 자다가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침대 매트리스가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하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적절한 베개와 매트리스 선택이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에 따뜻한 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통증을 줄이고 숙면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저녁에 무리한 운동을 하면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가서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견과류, 바나나 등을 섭취하면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불편할 경우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면 자세가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증이 심할 경우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깊은 숙면을 취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야간 빈뇨는 중장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 깊은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방광 기능 저하가 야간 빈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방광 근육이 약해지면서 밤중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수분 섭취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물을 천천히 마시고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작용이 강한 커피, 녹차, 술 같은 음료는 저녁 이후에 피해야 합니다. 침대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으면 불필요한 긴장을 줄여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소변을 미리 보는 습관을 들이면 밤에 깨어나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을 하면 빈뇨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야간 빈뇨가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을 받아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방광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이 불안정하면 신장이 과도한 소변을 배출하려고 하므로 혈당 조절도 중요합니다. 야간 빈뇨를 잘 관리하면 깊고 편안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가족, 경제적인 걱정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조용한 환경에서 생각이 많아져 쉽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긴장 상태가 유지되면서 쉽게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불안감이 심하면 잠에 들어도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이나 명상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걱정거리가 많다면 일기 쓰기나 감사 노트 작성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새벽에 자주 깨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후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을 위해 취미 활동이나 산책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친 걱정은 건강에도 좋지 않으므로 적절한 긴장 완화 방법을 찾아 실천해 보세요. 심리적 안정이 유지되면 밤에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TV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쉽게 잠들기 어려워지고 새벽에도 자주 깨게 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낮 시간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몸이 쉬지 못하도록 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뉴스, SNS, 메시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깨어나게 됩니다. TV를 보면 화면의 강한 빛과 빠른 장면 전환이 뇌를 자극하여 숙면을 방해합니다. 자기 전 1시간 동안은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조명을 켜고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자기 전에 너무 자극적인 영상을 보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취침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면 눈의 피로도 줄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실에서는 스마트폰을 최대한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스마트폰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을 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TV 시청을 하고 싶다면 너무 밝지 않은 조명에서 짧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횟수를 줄이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환경은 숙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침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은은한 노란빛이나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면 뇌가 편안해집니다. 실내 온도도 중요한데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자주 깨게 됩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불편해져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 한 컵을 방 안에 두면 습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구류도 숙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가 허리 건강에 좋습니다. 베개 높이도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이 숙면을 돕지만 너무 조용하면 작은 소음에도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백색 소음이나 부드러운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면 숙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계 초침 소리나 옆방에서 들리는 작은 소음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방음이 잘 되는 커튼을 활용하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새벽에 깨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것이 숙면을 위한 첫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전 몸을 이완시키는 루틴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나비 자세 같은 간단한 동작은 몸의 긴장을 풀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수면을 돕는 좋은 습관입니다. 캐모마일차, 루이보스차, 레몬밤차 같은 허브차는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을 돕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나 홍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잠이 잘 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몸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을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긍정적인 감정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숙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가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저녁 식사 조절하기, 침실 환경 개선하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혹시 여러분만의 숙면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수면의 질이 달라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은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수면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혹시 요즘 따라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예전보다 얼굴에 주름이 많아지고 몸도 무거워진 것 같고 기운이 없어지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늙어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해왔던 몇 가지 나쁜 습관이 빠른 노화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늙어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70대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젊은 마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음을 유지하는 습관을 실천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나이를 더 빨리 먹게 만드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앞당기는 5가지 나쁜 습관을 알려드립니다. 이 습관들만 고쳐도 훨씬 더 젊고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젊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습관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 보시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인생을 만들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하고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70대가 되면서 급격히 몸이 약해지고 외모도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 차이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도 어떤 사람들은 늙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빠르게 늙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 늙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70대를 보내고 싶은 분들은 오늘 알려드릴 나쁜 습관들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과 마음을 늙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습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 건강을 해치는 음식을 먹는 습관이 그렇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어지고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이 습관들을 하나씩 버리면 몸도 가벼워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화를 촉진하는 대표적인 5가지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더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고쳐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나이를 늦추고 더 건강한 삶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70대에 반드시 버려야 할 나쁜 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늙었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정말로 몸과 마음이 늙어버립니다. 실제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 젊고 건강하게 삽니다. 반대로 난 이제 늙어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금세 기운이 떨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하면 몸도 그것에 맞춰 점점 약해집니다. 나이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부터 삶이 점점 지루해집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활력도 생기고 도전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합니다. 젊음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늙었어라는 말 대신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기운이 좋아집니다.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는 아직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걱정이 많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어쩌지라는 고민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걱정은 오히려 건강을 해칩니다.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낮춥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몸도 건강해지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늙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을 줄이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을 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걱정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걱정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필요 없는 고민을 줄이면 잠도 더 잘 오고 하루가 더 행복해집니다. 혹시 지금 불필요한 걱정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아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을 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삶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라고 감사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 얼굴 표정이 밝아지고 자연스럽게 생기가 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나이 들도록 살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행복한 기분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도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더 젊어 보입니다. 젊음은 피부 관리보다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얼굴에는 자연스럽게 미소가 피어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움직이는 것이 더 힘들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관절이 굽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뇌 기능도 저하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꾸준히 몸을 움직이면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벼운 걷기 운동만 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관절을 보호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이 달라집니다. 너무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면 1시간에 한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서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함을 쉽게 느끼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활력이 생기고 몸도 가벼워져서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 몸도 마음도 더 젊어질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헬스장에서 운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하면서 움직이는 것도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가볍게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보세요. TV를 볼 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카트를 밀면서 천천히 걸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면 다리 힘이 강해집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특히 실내에서라도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춤을 추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어 보는 것도 좋은 운동입니다. 굳이 힘든 운동이 아니라도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몸을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할 시간이 없어라는 말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하루에 5분, 10분씩 움직이더라도 그 효과는 쌓여갑니다.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을 자주 움직이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팔 돌리기나 다리 올리기도 몸의 순환을 돕습니다. 몸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걸어보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힘들다면 가벼운 물병을 들고 운동해 보세요. 매일 한 걸음 더 걷고 한 번 더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피곤함이 사라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몸이 더 쉽게 피로해집니다. 작은 운동이 쌓이면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집에서라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해 보세요.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몸이 가벼워지고 생활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건강한 70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작은 움직임을 실천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과 마음이 더 빨리 늙게 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면 생각이 좁아지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필요한 걱정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웃을 일이 많아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친구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라도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도 자주 인사하고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더 빨리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면 우울감이 줄어들고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대화는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집니다. 대화를 나누면 뇌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서 기능이 활발해집니다. 특히 새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더 좋아집니다. 단순히 TV를 보는 것보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이 뇌에 훨씬 더 좋은 자극을 줍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감정 표현이 풍부해집니다. 친한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할 때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담을 주고받거나 유쾌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와 건강에도 좋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배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통하는 습관을 유지하면 뇌 건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면 더 큰 정서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귀찮아할까? 라는 생각은 버리고 용기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대화하는 습관이 몸과 마음을 더욱 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사람들과 더 많이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문화센터 강좌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대화는 신선한 자극이 되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삶이 더 활기차지고 즐거운 일이 많아집니다. 모임에 나가서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 외로움이 줄어들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기존의 친구들과만 만나기보다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웃과 더 친해지거나 동네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는 만큼 더 깊어지고 오래 유지됩니다.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기회가 생깁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지금 바로 새로운 만남을 위해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요즘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을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육,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은 혈관 건강에도 치명적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으면 혈관이 막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도 더 빨리 늙어 보입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는 심장질환과 비만, 당뇨병 위험을 높입니다.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연에서 온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집니다. 패스트푸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더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면 몸이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 대신 집에서 간단한 자연식 요리를 해보세요. 식습관을 바꾸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개선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 위주의 건강한 식사를 시작해 보세요.
단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설탕이 노화를 빠르게 촉진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과도한 당 섭취는 피부를 손상시키고 주름을 더 빨리 생기게 만듭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콜라겐이 파괴되면서 피부 탄력이 줄어듭니다. 또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려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켜 관절통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달콤한 과자나 케이크, 빵, 음료수에는 숨겨진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당분을 줄이고 자연에서 온 단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이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건강하게 단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음료수 대신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면 당 섭취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음식을 줄이면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피부도 더 건강해집니다. 너무 급격하게 줄이기보다는 하루에 섭취하는 당을 점점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 섭취를 줄이면 입맛도 자연스럽게 변하면서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하루에 단 음식 하나만 줄이자라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이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분이 많은 음식을 줄이고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조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피부도 맑아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피로감이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매일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피부가 촉촉해집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공된 음식보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자연식이 가장 건강한 선택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는 튀긴 음식보다 찌거나 굽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녹색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음식을 섭취하면 혈압 관리에도 좋습니다. 한 번에 식습관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실천하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노화를 늦추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잘 자는 것이 최고의 피부 관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수면 부족은 콜라겐 생성을 방해해 피부 탄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다크서클, 피부 건조, 칙칙한 얼굴빛의 원인이 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해 피부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깊은 숙면을 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이 생기 있어 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 체내 염증이 많아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는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자야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충분히 자면 피부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손톱도 건강해집니다.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몸 전체가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 좋은 수면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수면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건강한 숙면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충분한 수면을 취해서
피부 건강과 젊음을 지켜보세요. 매일 잠자는 시간이 다르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노화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의 회복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밤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습관은 신체 리듬을 흐트러뜨리고 피로를 더 쌓이게 합니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하면 혈압이 오르고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 리듬을 찾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깊이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낮잠을 자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절이 필요합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취침 전 과식하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는 습관도 숙면을 방해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수면을 취하면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을 정리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노화도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는 것이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습관 중 하나입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실 온도를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조절하면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침구를 깨끗하게 관리하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면 호르몬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면 아침에도 피곤하지 않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낮 동안 적절한 활동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이 적당히 피곤해야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떠올리면 숙면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호흡 운동을 하면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전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면 밤에 자주 깨서 수면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 기억력과 사고력도 좋아지고 몸의 피로도 빠르게 회복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좋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나쁜 습관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평소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활발히 움직이고 좋은 식습관을 유지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젊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습관이 있나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70대를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젊고 앞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